서박사와 함께하는 디프리 TV. 재밌고 알차게 디프리 TV.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서박사 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재밌게 하려면 구호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세상 자존감 떨어지고 좋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박사. 네,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하면은 이거 굳이 왜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은 사실 잘 만든 파일럿 프로그램 10프로그램 부럽지 않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리 적은 비용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정규 편성을 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도이고요. 또 되게 중요한 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향방이라든가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었던 것과 인기 없었던 것을 통해서 정규 편성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2018년도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2018년도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만을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사로는 총 5개, KBS, MBC, SBS, 채널A, TVN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방송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개의 방송사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요? 예! 정답은 젠라이브 한번 따라해봤어요. 네, 정답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KBS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파일럿 프로그램 하면 이퀄 누가 떠올랐냐면 MBC가 떠올랐습니다. MBC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연금술사 아니면 마술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일럿 프로그램 딱 만들었다면 정말 대박이 터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작자들이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방향적으로 시청자한테 전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제작자와 시청자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것이 방송 프로그램까지 반영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트렌드 지형들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정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탄생한 데가 어디라고요? 바로 명절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복면가왕도 이 명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등장을 했고요. 이렇듯 MBC는 사실 만들었다면 진짜 황금소원에서 다 대박 터트린 방송사였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좀 얘가 그 아성을 놓쳤어요. 왜냐? 총파업 때문에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할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작년 추석 때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제작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에도 파일럿 프로그램 총 딱 하나를 제작을 하면서 그 딱 하나는 이제 단발성 프로그램이고요. 아육 때는 그대로 했고 아육 때 외에 그냥 딱 하나 만들면서 그 자리를 KBS에게 놓아준 상태입니다. 근데 KBS는 딱 그의 시기를 맞춰서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작년부터 되게 공격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작년 2017년도에는 자그마치 9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올해는 총 5개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말 1위, 가장 많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총 12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단발적으로 1, 2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럿이 그냥 끝나는 프로그램. 두 번째는 추석 시즌에 첫 방송을 한 정규 편성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일부 기사에서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서 정규 편성됐다고 하는데 땡!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자님들 똑바로 쓰세요, 기사. 다 알아보고 쓰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빅피처 패밀리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8회 정규 편성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단지 첫 방송을 추석 시즌에 방송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정규 편성 시간은 추석 연휴의 요일이 아니었는데, 다시 말하면 월화수 요일이 아니었고 뭐 토요일이라든가 다른 요일이었지만 시청자들이 가장 그래도 TV를 많이 보는 시즌이 명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시즌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보고 또 바이럴을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즌에 첫 방송을 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로는 MBC의 독수공방, 그 다음에 SBS의 빅피처 패밀리, 그 다음에 채널A의 파라야 귀국, 그리고 TVN의 엄마 나왔어. 다 노래했어. 그래서 보고해. 죄송. 서박사. 총 12개의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냥 1, 2회 단발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6개, 그 다음에 추석 시즌에 첫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4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 명절 시즌에는 주기적으로 무조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늘 명절 시즌에는 돌아오는 그분들이 있으니 바로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4개, 2개에서 총 12개의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2개 만들어진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적표부터 확인을 알겠죠? 맴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하겠어. 네, 먼저 탑5에 든 친구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MBC의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너무 두터운 팬층이 있잖아요. 언제든 열려도 그 아이돌의 팬들은 어디 가지 않는답니다. 미스터 선샤인 따라해봤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이유 때는 전설이요, 그냥 전설. 그냥 이 명절 시즌에는 늘 찾아오는 친구들로서 망할 수 없는 총 시청률 7.9%로 1위를 차지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2위부터예요. 진짜 실제 성적표는 2위부터를 볼 수 있는데 2위는 바로 SBS의 빅피처 패밀리였습니다. 빅피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연예인이 사진관을 열고 사진관에 찾아오는 일반 시청자들, 일반 이용자들한테 인생샷을 찍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위는요, 바로 KBS의 어머니와 고등어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는요, 어머니의 집밥을 자녀되는 연예인이 배워서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총 시청률 5.2%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4위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SBS의 가로 채널. 네, 가로 채널은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고요. 시청률 4.8%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 5위에 해당하는 친구는 KBS의 옥탑방 문제아들입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네,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경우엔 옥탑방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총 10개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KBS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탑5의 순위를 보시면 SBS는 2개의 프로그램밖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프로그램 모두 탑5에 들어가서 인기를 꾸준함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KBS는 그래도 나름 5개 중에 2개가 들어가면서 선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시청률로만 이 성적표를 맨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에는 본방사수 하시는 분이 워낙 적거든요. 시청률은 그 시간대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을 계산하는 지표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모두 본방사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낸 게 이제 조회수를 보는 건데, 조회수에는 아주 놀랍게도 가로 채널이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률과 조회수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서박사.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크게 3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만남입니다. 우선 SBS의 빅피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관에 모여든 일반인들과의 만남을 담았고요. 그리고 TVN의 엄마 나왔어? 아니면 KBS의 엄마와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부모와 다시 만나는, 원래는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이었는데 명절을 계기로 아니면 엄마의 밥상이라는 거를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하는 어떤 일상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만남이 조금은 독특하고 특이하고 또 그 만남을 소개하는 형태였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옛날에 유행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활의 달인, 안녕하세요. 느낌 오시나요? 정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분들이 비범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있었는데요. 요 근래부터는 어느 순간 되게 일상의 소소한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들이 크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바로 효린의 민박집입니다. 효린의 민박집은 사실 이효리 씨네 부부를 바라보는 어떠한 재미 요소도 있지만요. 그 효린의 민박집에 찾아오는 일반 시청자들의 사소한 어떤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 아니면 그들의 그냥 평범한 그냥 스토리 이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갖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반인들의 어떤 작은 이야기, 크게는 다르지 않은 나와는 되게 유사한 그런 걸로부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SBS의 빅피처 패밀리도 사진관에 찾아온 친구들, 독수공방, MBC의 독수공방도 그 물건에 담겨진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만남에 주목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트렌드로는 바로 취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취미! 1년 전만 해도 모든 파일럿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바로 여행으로 끝났습니다. 작년 2017년도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은 총 17개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는데요. 그 17개의 프로그램 중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이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7개 중에 6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뭔가 색다르고 조금은 뭔가 다른 설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담는 것이 작년에는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담은 파일럿도 많이 나타났고 그 파일럿을 통해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여행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세상 좋아하잖아요. 가는 거 좋아하지만 아무 때나 쉽게 떠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과 이 프로그램이 주는 어떤 여행의 재미가 거리감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큰 결심도 필요하고 눈치 보지 않는 결단력도 필요하고 너무 다양한 도전의 그런 진입의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재미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여행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일상 속에서 쉽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와도 아주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트렌드가 뭐냐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소확행과 이 취미가 아주 결을 짝짝꿍 짝짝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루 시간을 내서 적은 비용으로도 내가 뭔가 도전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약간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BS의 빅피처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기 그리고 MBC에는 독수공방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 어떤 공방의 얘기를 담음으로써 사람들이 이 취미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보는 재미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취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떠한 심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SNS에 내가 사진을 찍는 행위 그리고 내 취미를 자랑하고 알리는 행위 이런 것들과 아주 딱 맞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공방에 갔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 취미 하면서 찍고 올리겠죠. 그런 것들과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취미를 보여주느냐가 또 이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렌드는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사실 제 유튜브 보는 거는 지식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52시간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남는 시간 동안 어떤 지식,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을 풀고자 하는 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이 자기 개발용 아니면 유튜브의 그런 자기 개발 영상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잘 캐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지식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세상 어두운 거 어둡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전문 지식 대표적으로 장학 퀴즈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하는 거 좋아. 하지만 우린 못 맞춘다는 거. 못 맞추잖아요. 그게 슬픈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공감이 안 가는 거야. 이 지식에 대한 이 지식에 내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뭔가 배우고 싶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고퀄의 하이 레벨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라든가 기본 지식이라든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지만 그래도 알면 있어 보이는 어떤 이런 지식에 대한 주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알쓸신잡이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두면 기본 상식이었던 것들, 기본 지식이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관련된 지식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KBS의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 지식을 풀어내는 것을 퀴즈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쌤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퀴즈 온더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만한 것들 이런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포커스를 둬서 이 지식 전달의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식 전달 이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퀴즈도 함께 키워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약간의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내 사람들끼리 토론 아니면 뭐 수다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보고 흘러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하면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올해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작한 방송사는 다 맞추셨죠? 맞았습니다. 그거예요. KBS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퀴즈를 맞추면 내가 한 번 더 인지적으로
대내였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얼마나 잘 지식을 재미나게 하지만 뻔하지 않게 가르치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식을 전달한다 막 그렇게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식이 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영민하게 만드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도 추석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번외편으로 제가 하나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 박사가 보았을 때 아쉬운 콘텐츠, 아쉬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그 프로그램 소개로만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모임이라고 했던 프로그램이 딱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SBS의 가로 채널. 이 가로 채널은 그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 되는 과정, 어떤 이런 거. 사실은 그 랜선 라이프와 약간 비슷한 유사한 형태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정말 기획자로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얼마나 그걸 잘 조명했을까를 봤는데 그냥 이영애 씨의 이런 그냥 브이로그였어요. 네. 이영애 씨가 등장을 했어요. 이 가로 채널에. 근데 이제 관심이 워낙 많았잖아요. 이 쌍둥이들에 대한, 자제분에 대한. 그래서 거의 이영애 씨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버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 본질을 떠나서 그냥 시청률이 너무 급급해서 이영애 씨라는 거대의 어떤 스타급을 데리고 오면서 본질을 벗어난 너무 안타까운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KBS의 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이번에 특히 유독 많이 이런 지식 프로그램이 약간 목을 냈어요. 제가 볼 땐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거,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경우는 호평을 이뤘지만, 쌤의 전쟁 같은 경우는 시청률에서도 이미 실패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KBS의 쌤의 전쟁 같은 경우는 시청률 1.9%예요. 이거 거의 TVN의 엄마 나왔어보다도, 엄마 나왔어가 3.7%였거든요. 너무 뒤떨어진 형태예요. KBS인데도, 지상파 방송인데도. 왜 그랬냐? 이 쌤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강연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 강연을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만드는 쌤들이 그 강연하는 전쟁을 했는데요. 너무 지식 전달에만 몰두했어요. 이 쌤들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강연으로 만들어내는지 그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떠한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해줬다면, 그리고 그걸로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평가 방식을 해서 재미 요소를 더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연하시는 내용이 더 주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안타까워. 옛날에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에 설민서 씨가 나와서 했던 프로그램 특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재미있게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어떤 되게 흐지부지 된 형태여서 이 두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프로그램이었고, 물론 이제 정규 편성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걸 보완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말했던 이 포인트는 꼭 바꿔서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접근은 너무 좋았는데 풀어내는 방식이 아쉬웠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번 2018년도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나타날 예능 프로그램,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제가 찝어줬던 이 3가지 키워드 안에서 아마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